사사건건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당권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데 비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참. 자,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지금 연이은 선거 패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선거도 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들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기려면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실망하고 분노해서 등 돌려갔던 분들, 이거를 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뭐 이탈 민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은 중도 혹은 보수 이렇게들 이렇게 포진들 해 계시는데, 이른바 잔류민주에서 박수받고 또 지지받는 민주당을 넘어서서 중도와 보수에서도 그래 민주당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박용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선거를 패배한 패전지장이 다시 전쟁의 지휘권을 갖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용진이 이기는 민주당, 확 달라진 민주당, 떳떳한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출마의 변부터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 혁신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야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실망한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와, 정책이라고 만들었는데 법이라고 막 밀어붙였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오히려 정책에 기대했던 효과와 거꾸로 가고 있고,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집 가진 사람은 허덕거리고, 또 그 우리 20, 30대 청년들은 집을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빚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 대한 일단 실력에서의 실망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 집은 매입하는,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되게 괜찮은 그럴싸한 말로 집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마치 투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었던 태도. 또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직을 버리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또 내가 강남 살아서 사는데 강남에 다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태도들이 켜켜이 쌓여서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실망이 태도에 대한 분노로까지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다른 혁신을 더 내놓기보다는 이전에 내놨던 혁신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이야기했었던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킬 것 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은 과거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해놓고는 다 뒤집었거든요. 내로남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온갖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 다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는 듯이 감쌌던 모습하며, 정치개혁해야 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더니 갑자기 위성정당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하니,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럼요. 이거 그런 상황 논리에 쫓겨서 소탐대실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거 없다.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태도를 다르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전에 있었던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중심의 5대 혁신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약속했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은 박용진이 당대표가 돼서 지켜가겠습니다. 약속 정당 민주당,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약속을 굳이 꺼내기보다 기존에 했던 약속부터 지켜가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취권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어떤 뜻입니까, 이거? 그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룡이라고 하는 배우가 옛날 사람 같은데. 아주 이렇게 큰 히트를 쳤었던 영화죠. 아주 네. 오래된 영화인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건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제풀에 주저앉을 것도 같고 툭 밀기만 해도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방심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투의 끝은 늘 취권이 이기죠. 성룡이 이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실망해서 이 지지율이 더 하락을 하니까 아이고야, 우리 민주당이 뭐 대충 해도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대가 아무리 비틀거리더라도요,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묘하게 안 그렇더라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동원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식 취권에 현혹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열심히 수련하고 단련해서 혁신하고 변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냥 안방 대세론에 취해서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비슷한 대세론에 취해서 그냥 이대로 가도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착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체념 비슷한 대세론이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는데 체념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세론은? 사실 체념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잖아 이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물론 아직 출마한다고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 주변의 지인들과 잘 아는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시거나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내가 계속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잖아요. 뭐 어차피 나 말고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난 2번의 전쟁을 졌어.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전략, 다른 무기를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본인의 혁신과 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지갑 주워 가듯이 이재명 의원이 당권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당도 망하고 이재명 의원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이 아니라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희망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어대명은 저는 또 다른 패배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요. 박용진과 함께 국민이 기다리는 광장에서 승리의 광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당원들이 이 호소를 어떻게 들으실지 지켜보고요. 자, 그 SNS에 글 올리신 게 있던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유튜버 그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네. 오늘 아마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같고요. 그 누나를 채용한 걸 비판하는 게 연좌제냐. 대통령실의 이런 모습이 5.18 폄훼의 연장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국민과 뭐 언론이 혹은 야당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지난 정부때 보신 적이 있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대통령이 직접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하신 분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건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걸 언론이 지적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국민이 지적을 했으면 네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격반이라고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건 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인식을 해놓고서는 우리가 레드팀을 만들어 볼까 그러시는데 정치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드팀이 언론이에요. 그리고 야당이에요. 야당과 언론 비판에는 귀 막고 레드팀 따로 만든다고요? 얼마나 윽박지르려고 그 사람들한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5.18 그 기념사를 통해서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얘기했었던 점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그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18을 폄훼하고 모욕했었던 사람들, 그런 유튜브 방송을 했었던 사람들과 공동의 운영을 했었던 분이 지금 청와대 홍보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더니 야 이게 웬 연좌제냐. 그러면 이분 사표 수리했으면 연좌제시겠네? 그렇게 하세요. 국정운영 그렇게 계속 하실 거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요. 갑자기 국정원이 고발하면서 자료 다 갖다 줬는데 오늘 막 제가 들어올 때 국정원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무슨 짓입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마치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국정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옥죄기하고 공격하던 그런 치졸한 국정 운영이 다시 생각나거든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접근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당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이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굳이 이전 정부를 탈탈 털겠다고 그러고 이전 정부와 각을 세워가지고 국정 운영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 또 다른 그 불행, 더 큰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네. 자, 전 정권 관련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고, 대통령실은 레드팀 운영,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내부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을 운영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당권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죠. 당대표 후보 지지도 이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적합도 전체 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37% 이재명 후보, 박영진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18% 많이 나왔네요. 네. 다음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 보면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2, 3위가 바뀌어 있죠? 박영진 후보가 5%대로 주저앉아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저기서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지금 이기는 정당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중도와 보수로 이탈해 있는 이탈 민주층, 스윙 보터층, 민주당에게 그동안 투표했었는데 등 돌리신 분들을 다시 모시고 들어와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승리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 민주당의 지지층들, 그리고 강성 우리 당원들이 한번 써보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카드를 집어들어야 되는 거야? 찾으실 거라고 봐요. 마치 지금은 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준석 이라고 하는 카드를 뽑아들어서 승리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당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넣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뽑아 올려서 이제 정권 교체에 앞장세웠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도 간절하게 지금 이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시 정권을 찾아오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저기서 박용진이 이기는 길이구나, 안방에서 박수받는 안방 대세론이 아니라 확장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기는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박용진이구나, 딱 저 여론조사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30초씩 드릴게요. 대부분 다 드렸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은 지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실망받고 또 등 돌리게 됐었던 그 고비고비 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달랐던 박용진이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전당대회에서 대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주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